재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종로학원의 김건호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수함수라고 하는 부분의 실전 문제들을 같이 이제 다뤄보시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저의 수업의 특성상 비슷한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교재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잘 쫓아오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36페이지에 있는 필수 기출 1번 문항입니다.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컵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y는 a의 x제곱. 그런데 얘가 y는 루트 3이라고 하는 애랑 만나는 y는 루트 3. 이라고 하는 애랑 만나는 이 점을 A라고 하겠대요. 자, 지금 여기서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거꾸로 Y좌표를 중심으로 X좌표를 찾으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그를 만들 때부터 지수에 대한 역연산으로 로그를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뭐죠? XY를 바꾸는 거니까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의 상황에서 이 함수는 지수함수지만 독립변수, 종속변수 뒤집어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본다면 이 함수는 역함수니까 로그 함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여기를 로그 a의 얼마라고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별거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게 되는 팁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OA라고 하는 애 이외에 A라는 점 이외에 B라고 하는 점도 같이 있대요. B라고 하는 애를 한 이만큼 그려볼까요? B. 얘는 4,0이래요. 그러더니 여기서 OA하고 AB가 수직이 된대요. 그러면 OA라고 하는 요 직선하고 AB라고 하는 요 I하고 수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수직. 직선의 수직. 그러면 항상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써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OA라고 하는 애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OA 기울기는 원점하고 이은 거니까 로그 A의 루트 3 빼기 0분의 루트 3 빼기 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AB의 기울기는 로그 A의 루트 3에서 얼마? 4를 빼고 분의 루트 3 빼기 빵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네 두 개 곱이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찾아놨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식 정리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이쪽에 곱할까요? 마이너스 3이고 로그 A의 루트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배 로그 A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3 이항에다가 쓰면 플러스 3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다. 쫓아왔죠? 자, 따라서 로그 A의 루트 3은 1이거나 됐죠? 또는 로그 A의 루트 3이 얼마면 되겠다? 3이면 되겠네. 그럼 얘는 A의 1제곱이 루트 3이니까 A는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A의 세제곱이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A는 3의 2분의 1의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냅다 갖다 곱해보래요. 그럼 얘는 A의 곱은 그냥 여기로 쓸까요? A의 곱은 3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 그래서 3의 3분의 2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기출문제예요. 이게 기출문제니까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만 잘 찾으면 좌표만 또박또박 찾아주면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37페이지에 있는 1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 곡선 y는 ax제곱, bx제곱, cx제곱 위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한 또박또박 좌표를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가 2니까 이 자리가 a의 좌표고 여기가 d가 놓여져 있다. 정사각형이다. 그럼 여기가 다 길이가 2씩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도 2고 이쪽도 길이가 2다 이렇게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뭐 길이 좌표 길이 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하나씩 좌표를 뜯어 들어갈 거지. 근데 어디서부터 들어갈 거냐? 일단 막 중구난방으로 풀지 마시고 순서를 정해서 일단 A, B, C, D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각 변은 좌표 축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Y좌표가 똑같겠다. 그래서 A점과 D점의 좌표에서 A는 2, A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애는 4, B의 4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Y좌표가 같을 테니까 좌표 축의 평행이니까 A의 제곱은 B의 4제곱이랑 같다. 그럼 여기서 일식 A는 B의 제곱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도 높이가 똑같으니까 점 B라고 하는 애는 2, 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는 누가 되겠다? 4, C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서 B의 제곱하고 C의 4제곱이 똑같은 거니까 B는 C의 제곱 얘가 20. 됐죠? 중구난방 풀지 마시고 순서대로 2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높이차가 2고 여기도 높이차가 2니까 이제 A점하고 B점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길이가 2니까 이쪽에서만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 1보다 작은 애니까 이 밑에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문제 저보고 내라고 했다면 이걸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보다는 뭐 4분의 1이나 8분의 1 이런 거 낼 수 있겠다. 왜? 4분의 1, 8분의 1이면 이쪽에도 생기지만 반대편에도 생기게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빠뜨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보고 내라 그러면 한 변 길이가 2가 아니라 4분의 1이나 8분의 1 이런 걸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길이가 2니까 이쪽에서 안 나오니까 A, B의 위아래가 바뀔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의 길이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얘의 Y좌표에서 얘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게 되면은 2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30. 그 다음 마찬가지로 C, D도 마찬가지니까 B의 D점의 Y좌표, B의 4제곱에서 C점의 Y좌표, C의 4제곱을 빼준 것도 2가 된다, 40. 됐죠? 그러니까 식을 일단 항상 나열을 하고 그 다음 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냐 하고 봤더니 A가 B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B제곱 대신에 A를 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A는 양수 A는 얼마밖에 안 되겠다? 2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A가 2면 A가 2니까 B는 얼마란 얘기냐? 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B는 C의 제곱이니까 C는 그러면 2의 2분의 1제곱 넣으니까 2의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B 곱 로그 2에 A, B, C 곱하는 게 아니네요. 로그 2의 A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B를 더하고 로그 2의 C를 빼니까 2 로그 2의 2는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결국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다? 4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문제가 길어서 두 면에 걸쳐서 나오겠네요. 43페이지의 4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ABC하고 1의 대소관계가 있는 상수 ABC에 대해서 y는 ax제곱, y는 bx제곱, y는 8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만나는 점 cd라고 한대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네요. 여기가 8이고 4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아까랑 비슷하네요. ACDB가 정사각형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좌표 찾기라고 했으니까 이전부터 천천히 들어가려고 보니까 Y좌표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X좌표는 아까 전에 했죠. XY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게 무슨 함수? 로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8이니까 이 자리는 여기에 A의 X제곱과 만난 거니까 로그 A의 8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거 동시에 얘랑도 만났죠. B의 X제곱하고도 만났지. 여기는 4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다? 로그 B의 4라고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자리는 누가 될까요? 이 자리는 B하고 만났으니까 로그 B의 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만난 애는 동시에 로그 C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되셨죠? 그럼 일단 좌표를 잡았고
그다음 얘가 정사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각형 정사각형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y좌표가 얘는 8하고 4니까 이 길이가 4이므로 여기도 4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둘이 빼면 4 되는 건데 어디서 어디 빼는 게 제일 쉬워 보여요? 밑이 같은 애 연산이 편한 거니까 얘네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별 얘기 아니네요. 로그 b의 8에서 로그 b의 4를 빼면 그게 얼마가 된다? 4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럼 얘는 3배의 로그 b의 2고 얘는 2배니까 얘가 로그 b의 2가 4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b의 4제곱이 2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b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다? 2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되게 간단한 얘기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2의 4분의 1제곱이니까 로그 a의 8이라고 하는 2의 3배 한 거죠. 됐죠? 그럼 얘는 로그 b가 2의 4분의 1의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넘겨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넘겨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편하겠네. 로그 b의 2가 4니까 거기다 2배 한 거니 여기는 얼마?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3을 넘기면 3분의 8이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애는 2의 8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네. 그럼 이제 c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똑같네. 로그 c에 4 그냥 갈까요? 4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다. 로그 b의 2가 4니까 이게 3배 한 거니까 여기는 얼마 되겠다. 여기는 12 되겠네. 그러면 c라고 하는 애는 2의 제곱의 12분의 1이니까 2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 되게 쉽죠? 그래서 로그로 이렇게 탁 잡아놓고 계산만 또박또박 하시면 돼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의 8분의 3에다가 그러면 24로 통분하면 되겠네. 24분의 3, 3은 9 더하기 4 b부터 4분의 1이니까 6 그 다음에 더하기 24로 통분했으니까 4 그러면 얘가 2의 24분의 얼마 제곱? 19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분자분모 더해봐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 되겠다? 43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끝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편안한 문제죠. 어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좌표만 또박또박 잡아주면 편안하게 푸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실게요. 자, 이번에는 42페이지의 2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이렇다.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이건 뭐죠? 이거는 기함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고 얘는 뭐예요? 그죠? x는 2에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알고 있어야 돼요. f의 a-x라고 하는 애랑 f의 a 플러스 x가 같다. 뭐 이렇게 써 있거나 또는 f의 2a-x랑 f의 x가 같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얘네 두 가지 다 x는 a에서 대칭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은 많이 나와요. 점대칭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선대칭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만든 거냐라고 하면 이제 평균점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얘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자리의 대칭이야. 더하면 2a고 2로 나누면 a죠. 여기도 더하면 2a고 2로 나누면 a. 그래서 x는 a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그래서 얘가 어디의 중심으로 x는 2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위에 있는 2i는 뭐의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오더니 밑에 내려갔더니 뭐가 돼 있냐면 fx라고 하는 애랑 2분의 1 x제곱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그랬으니까 그래프만 또박또박 그려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쪽에서 어디 부분에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절대값 x 플러스 1에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에 대해서 얘가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쪽 옆에는 그대로 올라왔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이렇게 생겨진 모양으로 나오겠네요. 여기가 2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서 여기가 x는 2라고 하는 자리니까 얘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시키게 되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4 될 거고 여기가 6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좀 이제 살짝 좀 귀찮아요. 그러고 나더니 다시 여기를 중심으로 점대칭이라는 걸 통해서 이쪽을 찾아야 되겠네. 그럼 얘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럼 반대로 하니까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구조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또 이 자리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럼 여기도 올라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8 여기가 10 이렇게 나오겠네. 되셨죠? 그럼 저 밑에를 또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하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볼 건데 쉽게 생각해보면 이 밑에는 더 이상 안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1이라는 자리를 가지면서 x축에 점근하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될 테니까 이쪽 밑에를 더 그려볼 필요는 전혀 없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그래서 정답은 6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이 문제가 좋은데 너무 그림을 그리기가 좀 부족하고 힘들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본다면 그리고 지금 시험 범위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수열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살짝 바꿔보고 싶어요. 박스 윗부분까지는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10에서 10이 아니라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문제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꿔볼 거냐. 0보다 x가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두 함수 fx와 또 하나는 2분의 1의 x제곱 y는 이렇게 써줘야 되나요?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교점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되셨나요? 그래서 n값에 따라서 정의역이 틀려질 거니까 카운팅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an이라고 하는 애가 수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an은 21대 22대요. 1대 가능한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한번 문제를 바꿔볼게요. 여러분 동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한번 한 3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n까지 가려고 보니까 진짜 멈추고 풀어봤죠? 멈추고 풀어보셔야 돼요. 또 이쪽 뒤에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쪽 뒤에가 더 필요하니까 원점 대칭을 가니까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그러면 여기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반대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위로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가 하나 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위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여기가 대칭이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위로. 그러니까 슬슬 뭐가 올라와요. 막 밑에서 뭐가 막 치밀지. 승질이 나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지면 문제를 풀기가 편해야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데 너무 힘들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대칭을 몇 번 하면 2번 하면 무엇이 된다? 주기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편리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엘리베이터 타서 양쪽에다 거울이 놓여져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반대쪽 보면 여기서 자기가 보이고 이 거울에 반대쪽 거울에 반사된 자기가 보이면서 쭉 이렇게 움직이면 그 안에 자기가 막 무수히 많이 쫙 생기잖아요. 본인이. 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공간이 무한히 복사돼서 나타나는 거잖아. 좌우측으로. 그런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대칭을 2번 하면 주기성이 생겨.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 한번 찾아봐.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가잖아. 맞아요?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를 한 턴으로 봐도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특징을 가지게 된다? 주기함수라고 하는 특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면 문제 접근이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0부터 n까지를 볼 거니까 여기가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보면 한 사이클이 위로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기 있는 데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근데 지수함수의 특징이 뭐죠? 점근선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곡선이 못 내려오니까 밑에 부분하고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오로지 위에 있는 애랑만 만나니까 한 사이클이 지나가게 되면 위로 두 개니까 이 한 사이클 속에서만 몇 번씩 만나게 된다? 4번씩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AN이 얼마가 될 때를 잡을 거냐면 20이 될 때를 잡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4번씩이니까 20이 되려 그러면 4 곱하기 5여서 5주기가 지나가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일단 5주기가 지나가야 되니까 자, 한 사이클이 8이니까 그대로 쭉 내려오면 5사이클이니까 8, 5, 40 되는 자리까지가 마지막 사이클에 해당하게 될 거야. 위로 아래로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올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2번씩 만나서 저 녹색의 곡선이 이제 이 틈새를 뚫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n이 40이 돼도 여기까지 해서 20번이 만나고 39가 돼도 되고 38, 37, 36도 돼도 관계가 없겠다. 그지? 따라서 가능한 n은 36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가 되겠다? 40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물론 40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 다시 튀어나올 거니까 안 되겠다. 따라서 얘네를 다 더해봐라 그랬으니까 그 정답은 얼마 되겠다? 합은 2분의 36에서 40까지니까 항이 5개고 초항 더하기 말항 이렇게 해서 계산 완료해주면 정답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교점 구조인데 이제 수열하고 같이 교과 과정이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이런 수열적인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바꿔드려 봤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죠? 대칭 2번 하면 주기함수가 되니까 좀 편안하게 써먹어라.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미적분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계속해서 38페이지의 필수 기출 2번입니다. y는 2의 x제곱을 y축에 대칭한 후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 평행 이동한 곡선을 fx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 항상 잘 읽는 습관 가져야 된다 그랬죠. 굳이 꼭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렇게 밝혀서 줬다는 거는 함수식을 직접 줘도 되거든요. 그냥 줘도 되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줬다는 거는 이 과정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더니 fx가 y는 x 플러스 1하고 만나는 점 ab인데 ab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프랑 같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2의 x제곱을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 이걸 가져다가 평행이동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평행이동한다 그랬냐면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같이 누가 붙었냐 하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평행이동의 값이 4분의 1, 4분의 1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 거기가 지금 문제의 포인트인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직선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얘를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물론 x의 증가량이 1일 때 y의 증가량이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점이 이 점으로 뭐 했다? 평행이동했다 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직선 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은 똑같은 간격으로 x축으로 평행이동 양과 y축의 평행이동 양이 같아지면 이 직선 위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x축, y축을 똑같이 3만큼 가서 3만큼 올라오면 다시 직선 위에 올라온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어떠한 두 곡선이 원래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0,1이라는 자리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1 평행이동 자체가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럼 어떤 곡선 두 개, 곡선과 직선이 만나고 있었는데 평행이동을 똑같은 간격으로 갔으니까 만나는 자리가 동일한 자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가요? 어떤 두 곡선의 교점인데 두 곡선이 대칭되고 대칭됐으면 만나는 자리끼리도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한 자리고 그럼 여기도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도 평행이동 관계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기는 끝나버렸네.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도 4분의 1이니까 AB 사이의 길이는 4분의 1 루트 2가 될 것이고 얘가 K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K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2분의 16이어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8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역시 이번에도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y는 3의 x제곱하고 y는 3의 x-1 마이너스 1. 그러면 일단 3의 x제곱 이렇게 지나가고 요 점이죠. 요 점이 어디지? 0,1이겠죠. 됐죠? 근데 이 점에서 x축,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역시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똑같이 해서 다시 또 만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자리는 어디예요? 1,0이라는 거 그건 쉽게 알 수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위에 만나는 자리를 또 이용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 만나는 자리 어떻게 찾을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얘하고 얘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조금 매끄럽진 않아 문제 자체가.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간 요 점에 대해 집중을 해보면 1,0을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올리면 1,3이 될 텐데 그게 이 곡선 위의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자리가 1,3이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조금 유도 과정이 조금 약한 느낌은 있어요. 그럼 여기 마찬가지 이제 또 똑같이 평행이동 관계를 통해서 가니까 이쪽에 보이는 이 자리는 x축의 방향 1만큼 y축의 방향 1만큼 그러니까 또 만난 거죠. 기울기 일자리 직선하고 여기는 2,2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애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인데 이 곡선 자체가 평행이동된 자리고 평행이동된 자리니까 여기 보이는 이 곡선의 모양과 여기 보이는 이 곡선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할 거란 얘기잖아. 평행이동으로 그대로 당겨온 거니까.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볼록한 애를 구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똑같을 테니까 평행이동했으니까. 따라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될 거란 얘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절반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여기랑 여기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전체 저 직사각형의 절반 해주면 될 거고 직사각형 가로가 2고 세로가 3이니까 2 곱하기 3 그래서 정답은 얼마 되겠다? 3 되겠다 이렇게 해서 푸실 수 있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혹시 1강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0,1 이런 자리 많이 쓰고 평행이동할 때 많이 쓴다 그랬잖아. 그 다음 또 뭐도 많이 쓴다 그랬어? 1,a라고 하는 자리도 많이 쓰니까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실제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39페이지에 있는 3번 문항이에요. 실수 K에 대하여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fx라고 한대요. 그럼 fx라고 하는 애를 일단 A에 x-k 정도로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데 보기 중에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래서 지금 관계식을 위에다 써놨고요. 밑에 봤더니 보기에 F2가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위에 식에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x에다 얼마 넣어버리면 되겠다? 0 넣어버리면 되겠다. 됐지? 그럼 x에다 0 넣게 되면 F2의 전체 제곱이 1인데 그러면 F2는 얼마가 되겠다? 1 되겠다. 이런 이야기네. 됐죠? 그럼 F2가 1이다. 왜? fx 양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F2가 1이다 라고 해서 기억의 보기는 참이다. 이렇게 되겠네. 기억의 보기는 참. 그 다음 여기에서 F2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다 넣어서 확인해 볼 내용이 있겠지. 어떤 거?
여기는 요 값이 1 된다는 건 지수함수가 1 된다는 건 모든 수의 0제곱을 사용한다는 거잖아. 아까 얘기한 0,1이라는 점과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FE가 1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조건을 사용해서 위에 식에다 넣어보게 되면 1은 A의 2-K니까 따라서 여기서 K가 얼마다? 2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됐죠? 0,1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fx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겠다. fx는 A의 x-2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억 보기 해결했고 K도 얻어냈어. 니은으로 갈게. 니은에 갔더니 y는 fx하고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개수가 2개다. 그러면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A가 1보다 크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저보고 이 문제 내라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A가 1보다 클 때만 물어볼 것 같아. 1보다 작을 때는 발례로 되게 쉽게 나와버리거든. 근데 1보다 클 때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하면은 지수함수가 자 A의 x제곱에서부터 출발해서 평행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함수가 y는 A의 x제곱이야. 그럼 이 자리가 0,1이라는 자리고 그럼 이놈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옮겨간다 그랬으니까 0,1이었던 애가 어디로 가겠다? 2,1이라는 자리를 지나가겠다. 오케이? 0,1이라는 자리를 잘 써먹어야 돼. 그래서 얘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란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y 콜 x하고 만나는 자리를 중심으로 생각해도 되겠네. 됐지? 그럼 y는 x하고 지금 눈에 보다시피 여기는 2,2일 테니까 중간값 정리해서 여기서 한번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니까 여기서 한 번 또 만나겠죠? 그래서 몇 번 만나게 된다?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1보다 클 때 말고도 있으니까 1보다 클 때가 아닐 때도 생각을 해보면 0에서 1 사이면 자 감소함수로 이렇게 떨어질 거란 이야기고 0,1이죠. 그럼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도 이런 모양으로 그대로 내려오겠네. 그럼 평행이동을 얼마로 해도 y는 x라고 하는 애하고는 항상 몇 번밖에 못 만나게 되겠다? 한 개밖에 안 만나게 되겠다.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점의 개수가 2개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의 보기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을 보시게 되면 함수값 2개를 빼놨죠. f의 t 플러스 1에서 f의 t를 뺐고 그 다음에 f의 t 플러스 2에서 f의 t 플러스 1을 뺐어요. 그래서 대소관계 이렇대. 근데 이건 누구나 너무나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t 더하기 1에서 t를 뺀 거고 그다음 얘는 t 더하기 2에서 t 더하기 1을 뺀 거로 이렇게 가면 이거 변화율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어떤 구조든지 간에 a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둘 다 보면 a가 1보다 클 때도 평행이동돼서 이런 식으로 가고 아래로 볼록하고 a가 1보다 작을 때에도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 속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t에서 t 플러스 1까지의 평변하고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평변을 보게 되면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뒤쪽의 평균 변화율이 뒤로 갈수록 더 커지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아래 볼록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t하고 t 플러스 1,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직선이 이렇게 점점점 완만해지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함수의 평균 변화율의 변화는 아래 볼록이라는 성질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거지. 됐지? 이거 음수여서 완만해졌지만 더 큰 값이 된 거지. 그치? 근데 보통은 이제 문과생 같은 경우야 볼록성 안 배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되고 이과생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순간 변화율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f'x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f'의 x2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래로 볼록하게 된다라고 말했으면 f의 2'x가 아래 볼록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됐지? 아래 볼록이니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애는 무슨 상태에 놓여져 있겠다? 얘가 0보다 크니까 f 프라임 x가 증가 상태에 놓여져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함수, 도함수 사이의 관계니까 따라서 얘보다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왜? f 프라임이 점점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이 되겠죠. 이과생 같은 경우는 평균값 정리하고 볼록성을 이용해서 쉽게 알 수 있고
문과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7페이지의 3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함수 fx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하고 직선 y는 x라는 그래프래요. 근데 fx 위에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a, b라고 하는데 보기 중에 옳은 거를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보기 볼까요? 보니까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인데 a가 0에서 1 사이면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a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자리의 함수값이 f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 콜 x하고 만나는 거니까 요 라인이 a가 될 거다. 따라서 지금 그림에 보는 대로 0에서 a가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fa보다는 누가 더 크다? a가 크다. 따라서 기억의 보기가 무엇이다? 참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니은 보기 보실게요. 니은 보기 보면 b-a라고 하는 애가 돼 있고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오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 사이의 연결성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식과의 관련성 이걸 이제 잘 파악해야죠. 여기 보면 이게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나 라고 생각하면 일단 b 빼기 a고 2의 b제곱 2의 a제곱이면 딱 보는 게 변화율 느낌이잖아. 근데 함수 fx가 지금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에서 2의 b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은 b 빼기 a고 그러면 이거는 fb에서 fa를 뺀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b-a분의 fb-f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냐 평균 변화를 구하면 이게 1보다 크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럼 여기 조금 이제 크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2의 저 fx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y 콜 x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1,1에서 만난대. 그럼 여기서 갑자기 지금 평변을 구하라는 건데 평변이 a에서부터 b까지 평변. 어떻게 생각하면 1보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 근데 사실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 1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 이건 일단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일단 어디서 온 거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려준 얘가 y 콜 x니까 얘의 기울기가 1인 거잖아. 그지? 그럼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더 낮아지는 거니까 1보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1보다 작은 애들이 나오겠네. 뒤로 가면 갈수록 1보다 큰 애들이 나올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과생만 할 수 있지 여기서 얘하고 평행한 무엇을 가질 거야?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요 놈보다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더 완만해질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몇 번 만나게 할 수 있어? 2번 만나게 할 수 있으니까 1보다 작은 평균 변화율이 존재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의 보기는 무엇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디귿 보기 보실게요. 디귿 보기에는 b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좀 뻔하네. a, b가 다 양수니까 반대로 넘기면 a분의 결국에 fa란 이야기가 되고 b분의 fb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대소관계 이러니.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는 애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변화율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0에서 a에다 연결한 것보다 b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니까 a보다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빼기빵 빼기빵에서 원점하고의 기울기를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보다 b가 크다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화율이 커질 거기 때문에 항상 a분의 fa보다 b분의 fb가 더 클 거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참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를 살펴보시도록 하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루즈하게 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야. 사실 지금 시기가 재수생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 집에 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템포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